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둔봉마을이 새 활력원이다 7번째 지방소멸 프레임에 걸려든 농촌이 주제입니다. 주제방송에 앞서서 지난번 방송한 지방소멸론의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농촌이 인구 과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론이 대두됐죠. 말이 지방소멸론인지 내용과 현상은 사실상 농촌소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소멸론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앞뒤 맥락이 뒤틀린 거죠. 이 농촌은 서울보다 3배나 아이를 낳아도 수도권 인구 약탈 극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수도권이 이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 구조를 거두지 않는 한 농촌의 인구 과소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 과소 원인 처방은 뒷전에 둔 채 과소 현상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론자들은 대부분 이 건설과 도시발전론자들입니다. 이 지방 소멸 문제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관장하는 것은 거기가 도시발전론자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농촌과 소도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중핵도시에다가 성장 발전의 깃대를 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소멸 프레임에 걸려든 농촌 이야기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 없고 또 무슨 일이든 목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방소멸론은 원인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누구를 위한 일인지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소멸론자들 논리를 뜯어보고 그들이 지향하는 걸 보면은 볼수록 자꾸만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지방소멸 원인을 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을 소멸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한국의 지방소멸론을 처음 말할 때만 해도 선한 의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박사가 서울 일극체제를 벗어난 획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의 지도를 보십시오. 우측 4개의 지도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소멸 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는 녹색과 연두빛이 있고 거기에 노란색이 드러나고 그러던 것이 자꾸만 주황, 빨강으로 빠르게 물들어갔죠. 화면 아래쪽 4개 지도를 보십시오. 이거는 2117년,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미래를 예측한 지방소멸 지도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면은 전국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무슨 대책이 있죠?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지역사회 판과 인구 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시한폭탄을 거둘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꾸만 소멸 그렇게 되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에서 이웃끼리 착한 관계를 이루고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서 힘써 노력할까요? 바다가 썰물살을 만나면은 바다의 모든 것은 휩쓸려 가버립니다. 닷줄을 치지 않는 큰 배도 떠내려갑니다. 썰물살을 만난 농촌 사람들은 자꾸만 떠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떠나지 못한 채 눌러 사는 사람들도 마음은 휩쓸려 나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 소멸에 대한 영양가 있는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론의 사촌격인 한국과 일본의 지방 소멸 대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을 만들고 곧장 고향 창생 5개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때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인재와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는 특히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국은 뒤늦게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만들고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선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의 차이는 뭘까요? 일본은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나오는 인구 빨대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역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도록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중앙이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결자 해제하는 게 아니라 농촌 지역들에게 칼자루를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일본이 이 지방소멸 대응을 퍽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내세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쓴다고 했죠. 매년 1조 원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지원하는데 기초는 75%, 광역은 25%로 배정합니다. 이도 기초지역은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을 95대 5로 차등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10조 원은 지난 16년간 쓴 저출산 문제 정책 예산이 280조 원인데 비하면 껌값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발의 오줌누기 정도죠. 올해만 해도 이 저출산 정책 예산이 19조 7천억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정책은 더욱 가관이 아닙니다. 이 기금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세입 과목을 지방교부세로 삼습니다. 지방교부세란 지자체가 실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율재정입니다. 그런데 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지방교부세는 올해 쓰고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데 이 돈을 이월하면 벌칙을 준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 입맛에 맞도록 쓰라고 틀어지는 형국입니다. 말은 상향식이다, 지역주도식이다 해놓고서 공모사업식을 통해서 하향식으로 집행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공모사업식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자체들이 이 중앙 입맛에 맞추려고 가짜 계획서를 양산합니다. 그렇게 돈을 타다가 사업을 편들 농촌이 소멸의 늪에서 헤어나는데 단 1% 힘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계획은 가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22년 지방소멸대응사업 집행률이 37.6%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그 중에 62개 사업이 실적이 0%였다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에서도 기초지자체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모두가 농촌지역이고, 그도 기초지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들은 이 일에서 빠져야 정상입니다. 굳이 끼려면은 어려운 농촌을 돕는 쪽에서 기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은 공모 면제의 특혜를 받고 기초지자체들을 간섭할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기초지자체들은 중앙과 광역 두 상전을 모시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판이 또 하나의 눈먼 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돈을 또 하나의 중앙보조사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멸 대응 계획은 돈 따오는 구실일 뿐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절대절명의 고민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앙정부 이런 행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농촌이 소멸위기로 몰렸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껌값으로 농촌 소멸 대응을 돕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양가가 제로인 가짜 방식으로요. 이는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 농촌 지역들이 이를 망쳐서 더 소멸에 이르게 됐노라고 소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지방소멸론이 되려 농촌을 절망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중심 발전론자들이 내건 지방소멸론. 이 때문에 사회 기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촌이 이들이 친 프레임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은 분별 없는 광역통합과 메가시티는 농촌의 독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